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했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도대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기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변화가 될 것, 언택트 뉴 노멀. 언택트가 말 그대로의 새로운 표준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앱노멀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살짝 했었는데요. 오늘 언택트 뉴 노멀,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전개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 변화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나는 이 언택트 뉴 노멀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에 은행 다녀오셨습니까? 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은행 방문 횟수가 5% 정도면 우리들의 평균 은행 방문 횟수는 몇 번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봐 주세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은행을 몇 번 다녀왔나? ATM기 만난 거 말고요. 은행원을 몇 번이나 만났나?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결국 은행 거래라는 영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출금을 하는 데 있어서 대면 거래, 노란색이죠?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2005년도에 26% 이상이 대면 거래였는데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이게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5.6%밖에 안 됩니다. 대신 그동안에 인터넷 뱅킹이 온전히 이 대면 거래를 다 대체해버렸죠.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특별히 금융 서비스의 언택트 뉴노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문하실 분이 없겠죠. 이렇게 산업에,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개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개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이 6가지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한다. 그 중에 그 첫 번째 비대면화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통산업으로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충격으로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택트라는 단어를 한 2016년부터 썼었거든요. 그런 영상이나 칼럼이나 이런 흔적들이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2020년, 코로나19 충격이 딱 작용하자마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2019년에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대략 한 20%씩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증가하고 있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조금 더 온라인 쇼핑의 증가 속도가 가속화됐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오프라인 쇼핑은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맞죠? 대면 서비스업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말이죠, 역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2019년에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이 마이너스, 계속 전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어 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여주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 역시 언택트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일 텐데요. 이 거슬 수 없는 이 거대한 변화는 원래부터 전개됐었던 것이고, 코로나19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택트 뉴노멀은 코로나19가 그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다. 방향은 그대로였고 속도를 바꾼 것이다. 그렇게 변화하던 그 변화를 더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 전체 도소매 거래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에 제가 처음 온라인 쇼핑 동향 연구하고 분석했을 때 그때 고작 10%를 잠깐 넘었습니다. 근데 계속 늘어서 지금은 21년 마지막 시점으로 37%나 차지합니다. 22년엔 더 하겠죠. 이런 변화를 누군가 거스를래야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스를 수 없다면 수용해야죠. 이런 변화는 그렇게 갈 거야 라고 수용을 해야죠. 다만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에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언택트 사회, 과연 올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에요. 언택트죠. 근데 역시 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모든 서비스들도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대면 혹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그 모든 서비스마저 사람을 만날 일이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 주역이 바로 키오스크다. 집집마다 냉장고를 도입하듯이 모든 오프라인 공간에는 키오스크가 도입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 아직 키오스크 불편한데요.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죠? 저도 키오스크보다 사람을 통해 주문하는 게 더 편리해요. 다만 이런 불편한 키오스크는 가라. 고도화된, 편리화된 그런 키오스크가 등장함에 따라 정말 말 그대로 키오스크의 보급과 고도화가 같이 맞물리면서 언택트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언택트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항을 이용하시는데 나는 신분증 없이도 됩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신분증 없이도 서울에서 제주도 갈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저 손 들고 있고요. 이미 공항을 이용하려면 나임을 보여줘야 되죠. 나임을 보여주는 수단이 뭐였어요? 신분증이었죠. 아날로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한 약 5%에 해당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증에서 뭘로 바꾸신 거예요? 생체 인증 기술로 바꿨네요. 지문과 정맥으로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은행 가도 저 김광석 맞아요. 공항 가서도 저 김광석 맞아요. 신분증을 제시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나 김광석 맞아요. 생체인식 기술로 나를 알아보게 만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택트 사회를 이끄는 핵심 기술, 생체인증 기술에 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키오스크를 고도화하는 것도 당연히 생체인식 기술에 달려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미 공항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인증 정보죠. 여러분의 지문과 정맥을 등록하신 분은 등록 여객 전용 통례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 길게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공항 가시면 그 등록하는 것도 과거에는 이 공항 직원 앞에서 이렇게 등록했었는데 지금은 그 등록조차도 스스로 혼자 합니다. 언택트로 등록해요.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신분증 등록하고 손바닥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언택트 사회를 이끄는 기술 뭐였습니까? 생체 인증 기술이죠. 지문 정맥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 그 밖에도 홍채 인증, 얼굴 인증, 목소리 인식 기술 이 5가지 생체 인식 기술을 가지고 나임을 알아보는 시대가 열린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그 쇼핑몰에 가서 그 매대에서 어떤 직원분과 대화를 하는데 저 멀리서 다른 매대에서 제 목소리만 듣고 알아보시고 오셨더라고요. 이 목소리 인식 기술도 상당한 그 사람을 알아보는 중요한 생체 인식 기술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단일 생체 인식 기술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방식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생체 인식 기술을 교차 등록해서 100% 적중률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제가 방금 이 공항 등록 여객 전용 통로도 그것이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미 키오스크화의 고도화의 사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알리페이는요,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봐요.
키오스크가 안면인식 기술로 나를 알아보고요. 나를 알아보면 뭐가 달라질까요? 키오스크의 질문이 바뀌어요. 그동안의 질문은 뭐였어요?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이제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보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바뀌겠죠. 뭐라고? 선생님,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드시는 분 맞죠? 그럼 전 뭐 할까요? 구매 의사결정이 짧아져. 이렇게 고를 필요가 없어요. 네 하면 끝나요. 그 다음, 여러분 카카오 택시 타고 내리시면 그 지급 결제를 위해서 카드를 따로 꺼내세요? 아니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급 결제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자동 결제되죠. 마찬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통해 주문하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것이 더 편리한 시대. 이렇게 키오스크가 고도화되면서 언택트가 말 그대로 뉴노멀이 되는 거죠. 이미 중국의 Agricultural Bank of China, 농업은행이죠. 여기서는 바이두가 개발한 이 안면 인식 기술을 ATM에게까지 삽입하고 여러분 은행에 가면 통장, 카드, 신분증 혹은 스마트폰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상상하지 마십시오. 알몸으로 가셔도 그 생체 인증 기술로 나를 알아보고 5천만 원 대출을 해주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언택트 뉴노멀인 거예요. 무인은행의 등장을 알리는 사인인 거죠. 심지어 아마존 파머시는 필팩이라는 온라인 약국 서비스까지. 온라인 약국 불편하다고 느끼신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편리해요. 여러분 주말에나 안 아프십니까? 회사 7시에 끝나면 그 7시부터 한밤중에나 편찮으신 데가 없으세요? 만성질환자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매번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아다가 또 약국 가가지고 그거 매번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됩니까? 이 필팩, 아마존 파머시는 바로 약국을 언택트로 만든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는 그 사례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택트는 유노멀이다. 여러분이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든 전통상인이든 아니면 뭐 자영업자든 다 마찬가지. 여러분 기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든 마찬가지. 여러분이 제공하던 그 서비스를 그러면 대면으로 전달하던 걸 비대면으로 언택트로만 전달하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프라인으로 전달하던 그 서비스 혹은 대면으로 전달하던 그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바꾸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게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경쟁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비대면이 그냥 뉴노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바꾸고 그 하에서 나는 어떤 경쟁력을 갖출까를 고민하셔야 된다.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이 이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 사례는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자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이 자명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진스브레인, 일본의 안경 온라인 쇼핑몰. 이 쇼핑몰은 바로 메타버스죠. 이 메타버스로 안경을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써보고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개인 소비자가 어떤 안경을 선호하는지 소비 패턴을 알 수 있잖아요. 장바구니에 어떤 물건 넣었었는지 기존 구매 이력을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안경이 요즘 유행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10가지 안경을 추천까지 해줘요. 이 추천된 안경을 하나하나 온라인 공간에서 비대면 공간에서 써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 비대면이 뉴노멀인 거기 때문에 비대면화된 환경에서 UX, User Experience, 소비자에게 경험을 제공하라. 어떻게 경험을 제공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메타버스죠. 그게 바로 메타버스 모든 것들이 UX에 해당된다. 소비자에게 판매 후 경험 아니라 경험 후 판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라 라는 것이죠. 실감나는 경험을 제공하라. 그게 바로 UX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경제가 아닌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아날로그 경제에서 영위하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로 전달하는 비대면화를 이루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초실감화, UX죠. 그동안에는 판매 후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옷을 사면 입어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고 배송 오면 입어보는 거였죠. 판매 후 경험이던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 후 판매로 바꾸는 거예요. 진스 브레인 보셨죠? 경험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먼저 경험하게 해줘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이 비대면 언택트 뉴노멀인 환경화에서 초실감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할까 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택트가 새로운 표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어려워, 나랑 우리 시대, 나 어렸을 때랑 걸맞는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언택트가 새로운 표준이 됐구나, 그런 환경에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할까, 어떤 대응을 할까, 대표적으로 초실감화, UX라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혹은 그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의 관심을 보이신다면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